안녕하세요. 선한사주예요. 오늘 토요일이네요. 오늘의 일지는 임술일이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원광만세력에 그 DB 밑에 보면 일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늘의 일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진에 따라서도 사람의 그 하루의 운세가 많이 좀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도 앞으로 조금 더 챙겨보시는 습관 좀 들여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 아들의 사주를 공개를 했는데 제가 아들 사주 풀어주면서 대운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깜빡하고 그냥 그 부분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의 딸의 사주를 공개를 할 건데, 오늘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 대체분으로, 부충분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 딸은 개미년, 정사월, 정유일, 갑진시에 태어나왔어요.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대운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성별이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대운의 방향이 정반대로 흐른답니다. 그리고 남, 여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연간, 이 연간이라는 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개수잖아요. 개수는 수 중에서 음해수예요. 여자를 가리키는 음해수고, 수 중에 양해수, 남자를 가리키는 양해수는 임수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 연간에 여자를 가리키는 여자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에 음의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운은 순행한다고 말을 해요. 순행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바른 순서대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대운을 세우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이 월주랍니다. 일단은 이 연간이 여잔데 여자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월주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바른 순서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바른 순서가 무엇의 바른 순서냐면은 이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바른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천간에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천간을 배웠고, 지지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라는 지지를 배웠어요. 한마디로 순행을 한다는 거는요, 그야말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원래는 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 친구는 4월, 지금 이 5월에 태어난 친구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이 4로 시작을 4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숫자인 자축, 임묘, 진사, 지금 4가 왔잖아요. 4 다음에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이렇게 순서대로. 뭘 기준으로? 이 월주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이렇게 왔는데, 위에도 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정부터 시작을 했죠. 정부터 시작을 했으면 갑을병정,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무기경신, 임계, 갑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로 돼 있기 때문에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이렇게 대운이라는 게 세워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17살이에요. 17살이라고 한다면 이 기미대운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14세부터 여기 14,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원각 만세력에 보면은 다 계산이 돼서 다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대로 다 숫자까지 써 있어요. 순서도 써 있고요. 그래서 지금 17살인 친구이기 때문에 14세부터 23세까지의 대운인 이 기미대운을 지나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17살짜리 여자친구인데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남자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하고 저희 딸은 똑같은 인생을 살까요? 똑같은 사주를 타고 나서?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비밀은 대운에 있어요. 남자일 경우에는 대운이 여자와 반대로 흘러요. 만약 이 친구가 남자친구라고 가정하고 우리 다시 한번 대운 세우는 법을 배워볼게요. 남자다. 그러면 일단은 이 연간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연간이 음의 개수란 말이에요. 음의 글자란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개수는 음이고 임수는 양이에요. 그러면 남자애가 원래 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남자는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 글자를 타고 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는 아까 여자일 때는 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순서대로 갔잖아요. 정도 마찬가지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순서대로 갔잖아요. 근데 남자는 거꾸로 간답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하면은 정 바로 앞에 있는 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갔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병 앞에는 을 앞에는 갑 앞에는 개 앞에는 임 앞에는 신 앞에는 경, 그 다음 경 앞에는 기 앞에는 무 앞에는 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와 지금 음력 5월이잖아요. 이 시절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5월, 4월, 3월, 2월, 1월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자축인묘 진사죠. 진이 앞에 있죠. 그러면은 뒤로 가서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가 된답니다. 이렇게 대운을 세울 때 이렇게 순행의 경우는 대운 세우는 게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렇게 역행인 경우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요. 그래도 정말 좋아진 게 만세력, 인터넷 만세력에 이걸 다 넣기만 하면 알아서 다 대운을 세워서 이 나이까지도 다 정해져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옛날에는 만세력 책에서 일일이 다 찾으시고 이 날짜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조차도 만세력을 다 뒤져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사주팔자를 썼고요. 이 대운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다 쓰셨고요. 이 대운의 이 숫자도 다 계산해서 썼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가 훨씬 더 쉬워졌겠죠. 예. 정말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에서 여러 번 반복될 테니까 대운 세우는 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을 이제 사주를 분석을 해드리는데 저희 가족사가 너무 낱낱이 세상에 공개되는 느낌이어서 다소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해도 되나 싶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이게 다 사주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용기 있게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딸은 4월 지금 이 장미의 계절 5월 달에 태어났어요. 5월 달에 태어났고요. 이 정화로 태어났고요. 일주는 정유 일주예요. 이 정화는 작은 모닥불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모닥불. 작은 모닥불이고 이거는 태양이에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이게 천간으로 가면 사화가 천간으로 가면 병화가 되거든요. 지글지글 이글이글 타오르는 계절인 5월에 작은 모닥불로 태어난 친구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여름에 이 모닥불은 이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남의 눈에나 띌까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열까지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더군다나 하나만이 아니라 옆에 하나 더 있어요. 모닥불이. 그리고 이 감목이 땔감이에요. 나무니까. 캠핑 가보셨죠? 모닥불 피울 때 이 감목을 불쏘시개로 넣어가지고 모닥불을 계속해서 유지시키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4월에 더워 죽겠는데 모닥불은 2개나 있고 옆에서 계속 장작을 넣어서 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더운 미월에 7월에 태어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 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비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많이 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는, 저희 딸은 많이 환영받는 그런 인간관계는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근데 그래도 정화는 반드시 이 간목이 있으면은 좋은 사주다라고 봐요. 어제 저희 아들 설명하면서 임수는 병화와 무토가 있으면 일단 좋은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화도 마찬가지로 정화의 사명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불을 계속 유지해서 땔감이 계속 공급이 돼서 그 불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간목이 좀 살린 면도 있지요. 그래서 간목은 이 정화에게는 인성이거든요. 십성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인성이랍니다. 이 인성은 엄마이기도 하고요. 공부이기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사주에 인성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약간 공부의 끈이 길지 않겠어요. 공부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조금 찾아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정화 딱 옆에 간목이라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잘해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인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뜨거운,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지금 장작까지 떼 넣으면 더 뜨거워지겠죠.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 이 인성이 좋겠어요? 이 친구는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계속 지금 장작을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인성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인성은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엄마만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리 똘똘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기도 하고, 제가 또 교육업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끌어준 케이스거든요.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뜨거우면 아주 수기가 아주 많은 이 친구와 코드가 좀 더 잘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케어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제가 배움이 좀 짧은 관계로 제가 일단 주입하면은 주입한 거 이상의 효과가 항상 났기 때문에 좀 욕심을 좀 부렸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친구, 이 엄마의 모습이 갑진이잖아요. 이 갑진도 백호라고 해서 강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격도 한 성격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나와요, 엄마의 성격이. 제가 갑진이잖아요. 갑진으로 있으니까 저의 원래 일주는 개축이고요.
그것도 백호고요. 저희 신랑 안에서 저의 모습은 경술이에요. 그건 괴강으로 있어요. 그리고 딸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은 백호인 갑진으로 있어요.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는 공부가 지금 중요한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은데 이 비견이라는 게 자존심, 이 비견이라는 게 똑같은 글자잖아요. 이 사화는 같은 화인데 얘는 음화고 얘는 양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견이라고 안 하고 사주 용어로 겁재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만 비슷한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화가 3개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비겁이 3개란 말이에요. 비겁이 3개 정도면 자존심, 뭐 자만심, 자기가 최고, 때론 또 뭐가 봐봐요. 그 어려운 집안에 밥이 한 공기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공기를 3명이서 나눠 먹어야 되는 형태잖아요. 사람이 자기랑 같은 존재가 3씩이나 돼요. 그러면 서로 많이 먹으려고 엄청 욕심 부리면서 빨리 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욕심도 많아요. 이렇게 비겁이 많은 친구들은. 욕심은 많고요. 화기는 이렇게 강하고요. 화기가 강하다는 거는 성격이 약간 불같다는 의미도 되고 조금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모든 오행이 한 2개까지는 괜찮아도 3개 정도가 되면 좀 지나치다는 그런 지나친 단점이 좀 부각이 되거든요. 또 화의 특성이 이렇게 화만 많고 이 친구는 수가 여기 이렇게 딱 하나 있잖아요. 수가 사람이 좀 차분하게 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공부할 때 엉덩이 힘이 되기도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수가 이렇게 약한 음수인 개수로 있고요. 그것도 한여름에 뜨거운 토에 내리는 개수니까 이 개수는 내리다가 증발도 돼버릴 수 있고요. 이 많은 열기에 이 개수는 얼마나 증발이 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수를 거의 뭐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득하질 못해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30분 앉아 있으면 뭐 잘 앉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성이라는 게 뭔가 끈기, 뭐 극기심, 뭐 대의를 위해서 당장의 안락함이나 좀 편안함을 뒤로 하고 참아내는 성분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에 해당되는 이 개수가 딱 하나 있고 그것도 이런 화기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 화기에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참는 힘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타심도 관이라는 거는 이타심의 뜻도 되잖아요. 이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표정 관리도 사실은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때로는 듣기 싫더라도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줄 때도 표정에서 다 나타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
이것도 사실은 정화와 마찬가지인 글자예요. 이것도 정화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 네 글자가 다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엄청 잘 챙기려고 해요. 그게 이 친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요즘 페미니즘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책을 항상 빌려다 보는데 그 책의 한 7, 80% 이상은 다 페미니즘 아니면 자존감에 관한 그런 책들을 봐요. 사주대로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 정화라는 거는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말도요, 이렇게 톡 쏴요. 톡톡 가시 있는 말, 톡톡 쏜답니다. 그걸 2개나 가지고 있어요. 말투도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뭐 커서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근데 다행히 여기가 부모라 그랬잖아요. 부모 중에 여기는 이제 보통 아빠고 여기는 엄마라고 말을 하는데 저랑 합의돼 있어요. 엄마가 짜증이 나요. 계속 뜨겁게 계속 장작을 떼서 짜증은 나. 더 더워 죽겠어요. 근데 합의돼서 제가 이 친구 입장에서 유금이라는 거는 편재라고 해서 돈이에요. 돈을 키워주는 형태예요. 합의되면 금성분이 생기거든요. 금성분이 생기면서 금이 더 커지는 거죠. 이 유금이 더 커지는 거예요. 파이가.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이 친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많이 불리는데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성격이 어디 뭐 웬만한 조직체에서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성향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이렇게 비겁이 강한 친구들은 조직 생활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그나마 특별한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 잘릴 수가 없는 구조인 공무원을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조상 자리이기도 하지만 국가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국가 자리에 관이 지지도 아니고 이렇게 천간에 떠 있어요. 그리고 편관의 형태로 떠 있어요. 편관이라는 거는 일반 행정직은 아니고요. 공무원을 하더라도 특수 업무를 다루는 그런 쪽의 공무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 개수가 살면 이 친구의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뜨거워서 가장 큰 문제인 사주기 때문에 이 차가운 이 개수가 힘이 세지면 사주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방법이 있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이 차가운 이 수를 더 늘려줄 수 있는 성분이 금이에요. 금생수를 받으면 이 개수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서 이 더위를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다행인 게 지금 이 기미대우는 참 안 좋아요. 학생 입장에서 사실은 10대, 20대 정도의 대운이 가장 좋아야지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서 평탄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24세까지 되기까지는 기미대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미토라는 거는 한여름의 토거든요. 이것도 이 더위를 아주 가중시켜주는 토니까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대운을 지금 겪고 있고요. 이 개수가 힘을 받는 건 이때부터랍니다. 경신, 신유, 임술. 금의 성분이잖아요. 위아래 다 금이라는 거는 간여지동이라 그래서 정말 세거든요. 경신, 또 같은 글자로 이렇게 와주는 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금생수로 이 개수의 힘이 굉장히 세져요. 관의 힘이 세진다는 거죠. 이때게 되면 좀 성격도 많이 바뀌겠죠? 조금 더 잘 참고 남도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면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무원으로 밀고 있고요. 이 연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월주, 이게 직업궁이라고 했잖아요. 이 직업궁 자리가 영마의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공무원 중에 너는 어느 파트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일단 출입국 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출입국 심사.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출입국 심사 하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해외 영사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마를 그대로 쓰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이 연지 기준으로도 사화는 영마고요. 이 일지 기준으로 봐도 일지 기준이면 사유축이잖아요. 사화는 지살이랍니다. 지살도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영마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자기 사주에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또 한 번, 아, 사주는 피해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성격은 사주에 충이 많았잖아요. 충이 많다는 거는 좀 인생이 많이 다이내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서 추구를 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사유합, 여기 진유합, 여기도 사오미 방합, 오만 빠진 방합이죠. 다 합이에요. 이렇게 합으로 지지가 다 깔려 있는 이런 사주에서는 변화를 안 주려고 그래요. 변화를. 그냥 자기가 뭐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도 별로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점은 고쳐야 되고
어떤 점은 개선시켜야 되고 어떤 점은 발전시켜야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각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현실에 적당히 많이 안주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편하게 똑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계획이라는 걸 좀 하루의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살아라 라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답답해요. 합으로만 묶여있는 친구들도 참 변화를 안 하려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충이 많은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저는 관이 발달한 사람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많아요. 그래도 올해 기해년이 왔잖아요. 올해 기해년이 왔어요. 해수가 천간으로 보면 임수예요. 수가 왔어요. 좀 시원한 성분이 왔지요. 확실히 짜증을 조금 올해 들어서 덜 내더라고요. 좀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수가 또 정관의 성분이다 보니까 약간 정관적인 변화들이 조금 보여요. 뭔가 규칙을 귀담아 좀 듣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똑같은 얘기를 100번을 해도 매번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은 아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제가 했던 한두 마디의 말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24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동안은 본인도 이렇게 힘든 대운을 겪고 있고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 본인도 참 많이 힘들었겠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사주를 배워서 좋은 점은 또 이런 부분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많은 친구들은 극과 극이에요. 비겁이 친구잖아요. 학창시절에 친구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많으니까 반대급부로 친구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나만 돋보여야 되는데 너무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의 존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딸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고 손잡고 화장실 가고 그런 거 잘 못한답니다. 그런 걸 해야지 친구가 되고 친구 사이가 유지가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그렇게 말을 한대요. 너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너가 그 친구가 필요하다면 하기 싫어도 손잡고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따라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너가 정말 친구가 없어도 된다면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넌 분명히 친구를 원하고 있고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웃고
따라가주는 좀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희 딸 이렇게 흉을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이 사주가 뭐 이렇게 아주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심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춘기니까 예쁜 모습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정유일주, 이 정유일주는 정말 좋은 일주예요. 밑에 유금을 깔고 있는 이 정화는 천을귀인,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어서요. 천을귀인이라는 거는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다 도와준다는 그런 귀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정화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부모, 형제, 친구 뭐 그런 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회궁이기도 하고 뭐 동료도 되기도 하고요. 이건 재밌는 이야기예요. 저희 딸이고요. 이거는 저희 아들이에요. 얘 오빠. 둘이서 우스갯소리로 여행 갈 때 보면은 이제 차 타고 오래 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저의 재산, 저희 부부의 재산을 벌써 몇 대 몇으로 나누자라고 벌써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오빠는, 내가 그래도 오빠니까 6대 4는 가져야 된다. 저희 딸은 무슨 소리냐? 동등해야지. 똑같이 5대 5로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뭐 이게 욕할 거리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 다 그런 생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못을 박았죠. 우리는 그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면서 그거 다 쓰고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믿지는 않는 눈치예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하는 눈치가 좀 있고요. 나중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저희 남편과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주죠. 그 부분도 제가 사주를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미리 지금 하고 있답니다. 사주를 배우면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계획도 미리미리 세울 수 있고,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주의 어떤 부분 때문에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운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교 생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주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가족 4명의 사주만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아주 많이 생기게 된답니다. 이것으로 저의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고요. 사람들이 제 영상이 너무 길다고 좀 짧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좀 줘서 오늘은 좀 시간을 짧게 좀 가봅니다. 할 말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있긴 한데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짤막하게 노력을 해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